안녕하세요. 생각의 창 국어학원 양천고 담당 강사 김태선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본 국어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본 국어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국어시험이 과연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일까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번 시험이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말고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산해서 결국은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으로 뭔가 끝이다, 그리고 결정됐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을 정확하게 제대로 분석해서 내가 잘못한 점, 그리고 잘했던 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음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계기로 좀 삼아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번 시험 난이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훑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제가 상당수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이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그런 변별력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학습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학원에서 같이 또 수업하고 정리했던 그런 또 강조했던 반복적으로 또 익혔던 뭐 그런 내용적 요소들이 일단은 주가 되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제가 한 중상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1등급 컷이 어느 정도냐 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서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보게 되면 2개, 3개 정도까지 아마 1등급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90점 중반대나 아니면 90점 좀 초반대, 이게 이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실수도 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좀 부담감도 좀 많이 가졌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한번 등급 점수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90 한 중반 정도가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줄 평을 한번 써봤는데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다져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주가 됐었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복합적 적용 능력. 이게 뭐냐? 한 문제에서 한 가지 내용적 요소만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 요소들을 한꺼번에 적용했을 때 이거를 혼동하지 않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일단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맥락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그 문장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장 이해 능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또 역시 확인하는 문제들 출제가 되었고요. 이게 또 변별력 있는 그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요, 좀 특징적인 이번 시험에서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국어 어휘력, 이렇게 한번 꼽고 싶거든요. 이 국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좀 되게 난감했거나 아니면 이 뜻을 몰라서 뭔가 답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느꼈거나, 그런 어떤 어휘들이 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어휘도 중요한 어떤 요소로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지문을 통해서는 외부 작품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이 선택지에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관련된 어떤 심정과 정서, 태도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그 작품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거에서 좀 많이 틀렸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등급과 난이도를 한번 정해봤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올해부터는 작년까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죠. 요게 20%에서 양천구는 50%까지 확대가 됐어요. 근데요, 이 수행평가로 뭔가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학교에서. 이미 수행평가를 한번 봤는데요. 그냥 오픈북 했어요, 오픈북. 그 정도로 이 수행평가는 그냥 기본 점수를 아예 깔고 가겠다라는 그런 학교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 등급을 좀 가려야 되잖아요. 그 등급 가리는 가장 절대적인 건 그럼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지필고사입니다. 지필고사.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 등급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 가야 됩니다. 일단 첫 시험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기말고사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잡아줘야지 1학기 전체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필고사에 상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필고사 점수도 역시 점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50%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적은 점수의 어떤 적은 점수들이 결국 이제 등급을 가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점수 배점이 좀 적다고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런 적은 점수들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겨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간고사 때 혹시라도 잘 본 학생들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중간고사 때 내가 좀 삐끗했다. 그런 학생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왜냐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제 기말고사에서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역시 어렵게 출제하고자 하는 그런 문법이 이번 기말고사 때는 상당수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을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착실하게 선생님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기말고사에서 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 한번 살펴볼게요.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특히 학교 프린트에 현대시 10작품 이게 좀 눈에 띄죠. 상당히 많은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요. 문학이 전체 60%, 그다음에 문법은 30, 그다음에 비문학은 10%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중간고사는 역시 문학에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문법에서 약간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마 등급이 가려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작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했던 것들 있었죠.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예, 뭐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역시 세부적인 내용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 좀 바탕으로 좀 깔려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려야 될 정보들은 바로 뭐냐. 선택지를 얼마만큼 내가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잘 해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고요. 문학은 표현기법과 내용 간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련성을 또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역시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과 역시 관련된 것인지를 잘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또 주가 됐었어요. 그리고요, 당연히 작품들 간의 비교 감상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보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어휘 문제 있었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실 만한 그런 어휘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적어놨지만 우수, 역정, 반추, 관망, 낙관, 괴리, 통념 이런 단어들 이게 선택지 중간중간에 막 끼어 들어가서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이런 단어들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뜻을 몰라서 뻔히 답이 아님에도 아니면 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골라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이번에 좀 작용했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 활용 문제. 이거 학생들 굉장히 문제풀이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내신 때만 바짝 이걸 한다고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 평상시에 꾸준히 수업하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그리고 분석하고 감상했던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이 내신에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의 공부와 내신이 쭉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험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프린트인데요. 원래 이제 양천고 2학년 때는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프린트를 주고 수업해주지 않고 거기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학년에서도 지금 이런 요소가 좀 나타났습니다. 현대시 10작품을 그냥 주고요. 수업은 따로 해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 문제를 좀 접근하는데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특히 학원을 다니지 않은 친구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을 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이번 또 등급을 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또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업 안 해줬다고 문제를 기본 문제 아주 누구나 다 뻔히 알만한 그런 내용을 또 다룬 건 아니에요. 아주 여기도 적어봤지만 정확하게 분석해 낼 줄 알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출제했다는 겁니다.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책임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개별적으로 잘 정리한 친구 물론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역시 핵심적인 요소들을 또 골라서 정리까지 해줬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대처하는 것 이게 자 중요하게 또 작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 등급을 가르는 키 바로 문법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만큼 문법을 좀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상 제시된 문제들을 원활하게 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딱 녹여놓고 거기서 뭔가 그 개념들을 좀 잘 찾아내는 아니면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원리나 현상에 대한 것들을 뭔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역시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답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내용적인 요소들을 계속 탐구하는 과정과 적용하는 어떤 그 훈련을 하면서 내면화하는 그런 그 과정이 결국 이제 고득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답형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학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서답형 문제들에서도 역시 아까 설명했던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문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문법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할 요소였습니다. 비문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총평이라고 좀 길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까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굵직한 어떤 그 핵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평에서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 티를 아직 벗지 못해서 그냥 대충 뭔가 시간 흘러서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지만 그냥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고 뭔가 매주 꾸준히 성실하게 누적해서 이걸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공부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몰아치기,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렇게 뭔가 했던 습관들, 이게 다 중학교 때 했던 아마 습관들일 거예요.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져온 친구들, 이번 시험에서 크게 아마 그 결과로서 반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분석하면서 아니면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요소, 내가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당장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고3 때까지 많은 시험들이 남았는데 이걸 자기 스스로가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깨지 못하면 이게 계속 이런 그 안 좋은 그런 꼬리표가 계속 가게 되고요. 그건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잘못된 습관,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그 시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장 바로잡고 고쳐내야 됩니다. 자, 우리 양천고 시험에서 기본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기본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착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고득점, 좋은 등급 받는 아주 중요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죠. 이 습관과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해야 될 때 제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익히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관심과 집중 반드시 해 두셔야 되고요.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지 결국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우연하게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한 만큼 나온다.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방향성과 방법 제가 다 제시하니까요. 이거 잘 새겨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개별적인 어떤 학습 스케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 통해서 다룬 내용, 뭐 교재, 피드백 자료 한번 제가 적어봤죠. 여기 다뤘던 문제들, 이게 다예요. 여기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나온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걸 누가 잘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잘 소화시키느냐, 즉 자기 걸로 만드냐, 즉 내면화 과정,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뼈저리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들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 반복하지 않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하면서 본인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좀 지적해 줄 테니까 개인 상담 시간 때 보도록 합시다. 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예상을 했지만 문학과 문법과 문학. 문법이 많은 비중 차지하고요. 문학은 이제 조금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자체가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부터 해서 이 내용들을 암기도 중요하긴 한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원리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 여기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법 공부할 때 있잖아요. 단순하게 암기하면 이거 완전히 망해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 문법 현상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들까지 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던지면서 탐구하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 포인트 좀 맞춰서 좀 가시고, 제가 만든 지금까지 누적한 좋은 자료들, 최신의 자료들 많이 아낌없이 배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충분히 활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것들,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들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들, 유기적인 관계들을 좀 확인하는 거, 그리고 형식과 내용을 좀 짝지어서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맥락 통해서 선택지 내용들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연습하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풀이 할 때는 특히나 그 근거 없는 오답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근거들을 좀 찾아가면서
이게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들. 그러니까 과제 같은 걸 몰아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건 반드시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5월달은 좀 행사가 많아서 학교마다 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달인데요. 여러분들 뭐 체육대회 있다, 뭐 소풍 있다, 너무 들뜨지 마시고 같이 들떠서 거기에 묻어서 뭔가 5월달에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음 시험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5월 정규 수업 시간표 다 그 5월 13일, 14일 날 진행할 거니까 다들 잘 참석해서 수업 들으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음 특히 이제 기말고사 때에도 출제가 될 이 한글 맞춤법 우리가 이제 한 주에 정리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부터 개념부터 그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까지 한번 그 돌려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났는데 또 기말고사야 라고 한숨 쉴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기말고사가 또 곧 다가오고 이번 기말고사는 또 역시 양 자체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직보 포함해서 7주 과정을 한번 잡아봤고요.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표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좀 여유 있으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공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또 5월 20일부터 진행할 기말고사 대비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같이 좀 힘차게 좀 준비하면서 전체 1학기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힘차게 좀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중간고사 준비하고 시험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